다음은 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중국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월 3일 전승절과 열병식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군이 한미에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 시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하면 미국의 전략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B-52, 그 다음에 B-2, 그 다음에 F-22, 그 다음에 이 핵 잠수함 등이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뭐 핵 항공모함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전개, 즉 한국에 언제쯤 한반도 주변에다가 이런 자산을 가져와서, 이런 무기들을 가져와서, 전략 자산이라는 것은 결국은 초고성능 무기죠. 초고성능 무기를 가져와서 한국에 까느냐 하는 것을 전략 자산 전개 시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군 법률가보다 말을 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어떨 때만 이걸 비행기를 불러오겠다, 딱 어떨 때만 잠수함을 불러오겠다가 아니라 뭐 좀 상황 전개를 지켜봐서 좀 위험스러운 상황이,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개된다 하면 확실하지 않더라도 미국 측에 요청해서 이런 미국의 고성능 무기들을 한반도 주변에 상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을 고려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발표한 겁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해당과는 별도로 우리 군은 매우 잘 대처한다고 보고요. 군은 회담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만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예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이 9월 3일 날 자신들의 항일 전승절 기념일 행사 때 동원할 무기들을 쭉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몇 달째, 3개월 전부터 뭐 장군, 여군까지 다 동원해서요, 이런 열병식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공군 장군쯤 되면 몸도 비대하고 좀 살이 쪘을 건데 한 5kg씩 빠졌답니다. 근데 그때 등장시킬 이 무기들이 400종쯤 되는데요. 이 무기들이 대부분 다 첨단 무기들이라는 겁니다. 처음 공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거리 핵미사일, 신형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 핵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온갖 종류의 미사일들을 갖다가 그날 퍼레이드에서 보여주고요. 또 전투기도요, 200대나 이렇게 하는데 공중경보기, 공중거비기,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을 카피해가 이제는 공중경보기, 즉 정찰하는 비행기, 공중거비기, 공중에서 전투기에게 이 기름을 넣어주는 그런 공중거비기, 전폭기, 전투기, 함재기, 스텔스기 등 100%가 중군사인이고 84%가 다 신형무기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12,000명을 동원해가 500여 개의 무기와 그 다음에 10개국, 자기들 말 잘 듣는 10개국의 의장대까지 동원해서 이 크게 행사를 벌이는데요. 6.25 참전 부대가 없다 하는데 동북 항일군 일부가 6.25 때 참전했는데 그 부대가 나오는데 그 부대는 극히 일부만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대의 참가가 마치 6.25 전쟁에 참여했던 중국 부대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또 해석도 합니다. 자, 이 열병식에서 중국의 모토는 군사굴기입니다. 즉 군사적으로 중국이 세계적인 미국에 맞서는 또는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 대국화를 한번 보여주겠다. 그래서 온갖 첨단 비행기와 하고 온갖 첨단 핵미사일 등을 다 동원해서 첨단 탱크까지 동원해서 그날 퍼레이드를 한답니다. 자, 근데 중국은요, 중국 사람들은 정말 실용적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을 꼬실 때 정말 역사와 우위, 그 다음에 친선을 이야기하면서 또 과거에 있어왔던 양국 간의 내력,
그런 부분을 문학적인 표현, 뭐 중국의 고대 소설이나 시, 철학까지도 덜먹이면서 뭐 논어 명작까지 덜먹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를 꼬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거는 그때입니다.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 부분에서 자신들이 필요한 일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오죽하면 곰이 제주를 넘고 또는 중국 사람이 번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한 언론에 나왔죠. 중국이 9월 3일까지는 항일입니다. 항일을 하는 데는 한국의 대통령을 끌어들였어. 일본과 싸웠던 전승절 기념일. 중국의 전승행군은 일본과 싸운 거지 뭐 중국이 독일하고 싸웠습니까? 그래서 프레이드를 보여주고 중국의 군사 굴기를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프레이드를 하면서 야 우리의 군사력이 이만큼 올라갔다. 미국 너들 조심하라. 미국에 가시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밖에 더 있습니까? 미국 너네들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 우리 다 개발했다. 중국 사람들은요 짝퉁 만드는 거 또 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있을 만한 무기들을 거의 짝퉁으로 중국 군에게 다 만들어줘서 준 겁니다. 그걸 이번에 보이겠다는 겁니다. 온갖 종류의 미사일, 미국의 핵 잠수함, 미국의 핵 항공모함, 미국의 폭격기, 뭐 두들겨 잡는 중국의 온갖 비행기들, 미사일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리고 미국까지 여차하면 핵을 실은데 탑재해서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는 ICBM까지 다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텔스 비행기들이 아마 이번에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들이 이번에 이 브레이드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제 9월 3일 행사가 끝나면요. 그 다음에는 항일이 아니라 이제 항미. 미국과 싸웠던 부분을 역사적으로 부각시킨다. 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10월 10일입니다. 중국도 쌍십절이라고 해가지고요. 10월 10일 날 중국이 국경일이죠. 아마 이 소문이 쌍십절을 통해서 중국 건국을 선언한 날일 겁니다. 자, 여기서 이 중국군은 미국과 6.25 때 싸워서 이겼다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강인 미군과 싸워서 이긴 6.25를 기념하는 또 일정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하고 관계는 9월 3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중국의 이 6.25 전쟁 참전을 정당화하는 36부작 드라마 제목이 38선입니다. 오늘 중국의 TV에서 이미 촬영이 끝나서 곧 방송을 할 거랍니다. 9월달부터요.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은 중국이 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서 6.25 때 북조선을 도와서 같이 항미전쟁을 했고 둘이 싸워서 북한과 중국이 둘이 싸워서 미국을 물려쳤다라는 그런 내용이 드라마의 주제라는 겁니다. 자, 시진핑은 국가주석은 부주석 시절이던 2010년 10월 6.25 전쟁 참전 60주년 행사에서 항미원조, 즉 중국이 항미원조라는 것은 미국의 대항에서 조선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걸 항미원조라고 합니다. 그 6.25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의 노동당 창건 일날은 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이해서 중국에서 대거 사절단을 또 북한에 파견할 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이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은 이전처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측이 모두 싸우지 말고 자제하라. 자, 중국이 겉으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날 때 양국의 역사, 저 명나라 때도 중국이 왜 일본과 대항해서 원군을 보내가지고 같이 싸웠다. 그때 참 중국 사람들 와가 좀 도와주면서 싸움은 제대로 안 하고 엄청나게 약탈하고 여자들도 괴롭히고 진짜 애를 엄청 미겠죠.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싸웠죠. 일본군이 거의 자기 앞에 나타나면.
그러면서 이 한국과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 덩어리였다. 한 덩어리이긴 했지만은 우리가 속국처럼 중국을 떠받들고 살았고, 우리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정권 바뀔 때마다 다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자, 형제다 이러지만 과연 지금 중국은 남북한의 관계를 이용해서 북한은 북한대로 관리하고 남측은 남측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중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 경제, 자, 지금 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를 구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하고 어떻게 가까이 지내지 않느냐. 그래서 중국에 열병식에 가야 된다는 사람들은, 제가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중국 경제는 붕괴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황장수가 뭐 경제를 뭘 하냐, 황장수가 뭐 아는 게 있냐, 그렇다가 중국 경제 붕괴되지 않습니까? 제가 올 하반기까지 중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막 들어온 소식에 하면 오늘도 상하이 주식이 지금 6%가 빠졌답니다. 지금 지난 주말에 사실 북한 변수만 없다면 모든 뉴스가 중국 경제가 붕괴되고 있다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 우리가 조금 덕을 봤지만 애초에 중국 붐이 없었으면요, 미국, 유럽, 동남아부터 해서 일본 다 굉장히 다양화해가지고 한국 경제가 다변화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항상 경제에서 기본 원칙은 주식 투자 원칙하고 같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즉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을 해야 경제가 어떤 하나의 변수에 위기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이 중국 경제에 이렇게 흔들리고 예민해지는 이유는요, 중국에 몰빵을 해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중국 경제가 맛이 가면 그때는 뭐 때문에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야 된다 고 이야기할지 의문입니다.